자, 안녕하십니까. 이시금의 주식뉴스공장 3월 27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8%, 거의 3%, 지수가 2.8%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MSCI 코리아 지수도 3.6%, 한 달 전인가요? 2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의 알고리즘이 빅스라는 지수를 건드리면서 급등락, 그 급락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반등도 또 급등이 또 나왔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골드만삭스라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직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수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종합지수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추세가 상승이 될 때는 이 정도의 여파 부분들 주지 않은데, 아무래도 추세 상승 이후에 신고가 파동 이후에 눌림목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위축이 좀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와중에 지수 자체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 나왔어요. 다우지수 2.8%, 필라델피아는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에 반해서 MSCI 코리아 지수는 3.6%. 그래서 점점 그 투자 트렌드 자체가 항상 보면 위기에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가 선발대 부분들을 보내는 전략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알고리즘을 커버하는 것은 분할 매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어제 소폭 줄었습니다. 400억 정도 감소가 돼서 신용잔고가 11조 5천억대, 코스피도 소폭 줄었고 코스닥도 줄었어요. 이제 이번 주 중반, 오늘 내일 나오는 물량 자체에도 조금 체크해 볼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신용잔고가 400억 정도 미리 좀 줄어들고 있다. 물론 생각했던 만큼 물론 지난주 금요일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지나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은 물밑 접촉 부분들을 하고 있다. 1일에 주간 브리핑에서,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과정타 관세,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마감 브리핑을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무역협상 비밀 접촉 부분 하나로 이 글로벌 증시가 이만큼 상승 부분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방송 녹음 전에 그 중국과 북한의 회담 관련된 내용 부분을 했죠. 이제 3월 말입니다. 이제 4월 달부터는 3월 말이 되면서 어제 이제 미국의 실적 관련된 금융주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주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들이 있죠. 3월이 끝나면 이제 1, 4분기 실적 예비 가이던스 부분들이 발표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중국과 북한의 어떤 대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공연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남북 정상회담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관심권 자체를, 물론 중국과의 보호무역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화하게 두고, 그 다음에 환율 보고서 부분도 4월 중순, 하순 이 정도 나오는 거,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비중 부분들의 관심 포인트를 좀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4월 8일까지는 미국 의회가 휴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26일 어제부터죠.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원유 선물 거래를 개시를 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 부분들을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이 아마 삼성 80주년이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삼성 80주년이 됐는데 별다른 행사, 별다른 코멘트, 지금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SBS 지난주 에버랜드 집가 관련된 뉴스 꼭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지가가 하루 1년 사이에 급등 나오면서 그 시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 관련된 내용 부분도 진행될 시점에 이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8주년, 80주년이라고 해서 별다른 코멘트 하지 않고 아마 유럽 출장이나 시장에서 지금 보는 부분들은 해외에서 뭐 M&A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뭐 큰 기존 부분들을 그리는 이런 걸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유추 부분들 좀 하고 있다. 개별적인 종목군 삼성이 워낙 다양한 부분들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고 오늘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주가 부분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어제 여러분들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중국과 미국,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미국 반도체를 사달라. 미국이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그 반도체 투자 부분들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생산만 하면 지재권으로 걸어버리겠다고 지금 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해달라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절충 라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렇다 하면 1차적으로 반도체 우리나라 쪽과 한국과 대만하고 칩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답니다. 미국의 반도체 부분하고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반도체 칩의 경우에는 미국산 칩과 한국과 대만의 칩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않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분석 부분들을 했는데 주가로 판단을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D램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뭐 워낙 쪽 D램 쪽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3D 랜드도 우리 쪽이 좀 잘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면서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특히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분이 나왔는데 뭐 지금 WTI 기준으로 65, 브렌트 기준으로 69.5 정도에서 이제까지 이 두 가격들이 한계치 보기보다는 단기 가격, 이제까지 좀 돌파가 안 됐던 그 가격 라인에서 계속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감산 연장 부분에 반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되면서 0.4% 소폭, 0.4%인데 뭐 큰 부분은 아니고 WTI가 지금 65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다시 그래서 70달러 선 부분들을 진입 부분들을 하느냐, 2분기에 한 번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한번 싶어요. 그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 반대 여파로 2분기, 1사분기 내내 계속 하락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로 단기 수혜 부분들이 좀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 분쟁의 수혜 기대감 부분들로 단기 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최근에 OCI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급반등 부분들이 좀 났어요. 그 전까지는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더 쉬어가야 되는데 쉬어가면서 가격 기간 조정 부분을 받는 자리인데 작년에 우리가 허리케인 여파 부분이 나왔을 때 정유주들이 급반등을 했던 거와 비슷한, 갑자기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거기에 반사 효과의 수요 종목군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반사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들고, 중국의 단체 관광이 1만 명인데 2달 사이에 1월달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의 한마디 키워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오늘 3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지난주에는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는 2년 7개월 만에 다우지수가 거의 2.8% 급등이 나왔고, MSCI 코리아 지수는 3.62%예요. 지난달에도 봤던 파동이고, 박스권 파동에서는 항상 보면 이렇게 투자 심리 부분들을 위축시키고 뭔가 불안하게 만들어야지만 나가 떨어지는 뭔가가 주도 세력 부분들의 체인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우리가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은 섣불리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러프하게 계속 작년 하반기도 똑같아요. 전략 부분들이 변동 상황이 없어요. 어차피 뭐 3천 부분들이 거기 갈까 말까 그 부분을 고민. 지금 오늘
무역 분쟁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끝나서 여기 딱 매수한다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기대 자체를 하는 것도 무리이고. 하지만 우리가 2000 후반 3000의 파동법을 본다 하면 지금 이렇게 변동성 부분에 급등납품이 나올 때 뭐 해야 될까요? 계속 깔아놓는 거죠. 깔아놓고 물량 부분들을 가져가고 주식 비중 부분들을 신용 레버리지만 비중만 조절 부분들 하면서 계속 저가 매수 부분들을 계속 완급 조절, 그거에 대한 완급 조절 부분만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뭐에 급등 납품들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측도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가지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우지수 2.8% 급등이 나왔고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여러분들 저가 매수 부분들을 분할 매수로 대형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3월 27일 이수면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